안녕하세요. 돈 버는 TV의 돌버섯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지땡이의 요청으로 화학 1을 기말고사 범위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4-1단원까지 부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이해하기 쉽게 영상을 제작한 것이지 전문성이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 동적 평형과 물의 자동 이온화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은 그냥 한번 읽으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쉽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제가 오늘 먹은 메롱바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메론바를 샀습니다. 반응 조건에 따라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가역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반응은 아이스크림 먹은 상태에서 다시 아이스크림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비가역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냥 이 부분은 가역 반응이랑 비가역 반응 뭐 있는지만 보고 석회 동굴 종유석 석순 생성되는 거 이거 화학식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석회 동굴 이거 생성되는 화학식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그 석회 동굴이 이렇게 있어요. 석회 동굴 이게 석회 동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물이랑 CO2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에 석회 동굴 안에 약간 물 같은 그 수용액이 생깁니다. 그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시 여기 석회 동굴의 표면에 닿으면은 종유석이랑 석순으로 다시 변하기도 해가지고 이게 가역 반응인 거예요. 정 안 헤어진다 싶으면은 그냥 이게 가고 이게 석이니까 그냥 석가모니로 외우세요. 두 번째, 동적 평형이 뭐냐? 동적 평형이란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반응이랑 역반응이 다 일어나고는 있는데 같은 속도라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에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뭐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게 나오면은 다 틀렸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동적 평형은 이제 물리적 변화랑 화학적 변화로 나눌 수 있는데, 물리적 변화는 그냥 상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은 용해됐다거나 이런 거. 근데 화학적 변화는 이제 성질이 바뀐 거예요. 먼저 물리적 변화를 먼저 보면은 이제 증발과 응축의 동적 평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상평형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보면은 이제 물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3개가 증발을 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증발을 했는데 다시 물로 응축되는 거는 일어나지 않는 상태니까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3개가 이렇게 증발을 하는데 여기 벽면에 붙어 있는 게 다시 물로 들어옵니다. 2개가 들어와요. 근데 이럴 때도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르다고 할 수 있겠죠. 얘는 3개가 나가는데 얘는 2개가 들어오니까.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면은 얘 3개 마찬가지로 증발되고 다시 수증기가 얘는 다시 여기가 많이 차 있으니까 기체가 3개가 액체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가 같아지면은 정반응의 속도랑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지니까 이때 바로 동적 평형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해랑 석출의 동적 평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물에다가 소금 타놓은 거거든요. 소금을 타놓으면은 일단은 용해가 되겠죠. 새 알갱이가 용해된다고 칩시다. 이때는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분명히 빠를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찬가지로 알갱이 3개가 이렇게 녹는데 여기 녹았던 게 다시 석출돼서 설탕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은 약간 그래도 속도의 차이가 좁혀질 것이고, 시간이 더 지나면은 이 용해되는 양이랑 석출되는 양이랑 같아집니다. 그럼 용해되는
속도랑 석출 속도랑 같다고 볼 수 있죠. 이때 동적 평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속도, 시간 그래프도 그려보자면은 여기가 시간, 여기가 속도. 지금 증발 속도는 다 3개씩 증발돼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일정합니다. 얘가 증발 속도. 근데 응축 속도는 응축되는 개수, 응축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가가 계속 시간에 따라서 증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점점 농도가 증가하니까 응축 속도도 빨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도랑 속도랑 비례해요. 여기가 응축 속도. 그리고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가 같아졌을 때 이 지점을 바로 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만약 여기가 t 0초다. 이때 동적 평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해 평형도 보면은 똑같죠? 속도 시간 그려보면은 지금 용해 속도는 계속 일정해요.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그래서 이렇게 쭉 그려주고, 석출 속도는 여기서 석출 안 됐다가 여기서 하나 되고 여기서 3개 되니까 석출되는 그 농도가 올라갈수록 속도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용해 속도랑 같아지죠. 이 지점이 동적 평형이다. 그래서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도 3개 나가고 3개 다시 들어오니까 겉보기에는 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음으로 화학 평형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산화질소가 사산화질소가 되는 반응인데 여기 상태일 때 이산화질소입니다. 근데 밀폐된 용기에 두었을 때 계속 색이 옅어져요. 옅어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옅어지지도 않고 그냥 색이 일정해지는 거예요. 이 옅어진다는 게 이 이산화질소가 사산화질소로 바뀌면서 옅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옅어지지가 않는다는 거는 여기에 NO2랑 사산화질소랑 공존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일정하다는 거는 여기서 동적 평형을 이룬 거예요. 자, 속도 그래프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V, 여기가 T. 근데 이거는 물리적 변화하고 차이점이 있는 게 속도가 아까 농도에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계속 농도가 옅어지죠. 여기로 갈수록. 그래서 이 정반응 속도도 계속 감소합니다. 그리고 역반응 속도는 반대로 얘가 이렇게 계속 되니까 농도가 증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증가합니다. 반대로.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제 이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 와요. 그게 바로 이제 동적 평형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제 이 물리적 변화랑 화학 평형에서 차이점은 화학 평형에서는 정반응 속도도 농도가 감소함에 따라서 점점 감소를 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알아둬야 될 거는 이게 여기 만약에 동적 평형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t0라고 합시다. 0초부터 t0까지 전체 기체의 입자수는 어떻게 되냐 라고 봤을 때 지금
이산화질소 두 개가 모여가지고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기체 입자수는 감소를 하겠죠. 그리고 전체 기체의 압력 또한 감소를 합니다. 입자가 적어지니까 부피는 똑같은데 압력은 감소를 하겠죠. 이제 물의 자동 이온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과 염기를 정의하는 거는 두 가지를 알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아레니우스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산은 물에 녹았을 때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고, 그다음에 염기는 물에 녹았을 때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라는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게 가수라는 건데, 이 가수가 뭐냐면은 1몰의 산 또는 염기가 물에 녹아서 내놓는 H나 OH의 몰수가 어떻게 되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가산에는 염산이 있는데 얘는 이게 쪼개지면은 산 하나를 내놓고 CL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하나를 내놓으니까 일가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알고는 있으면 좋은데 얘네들은 외워야 돼요. 이가산, 이가염기. 얘네는 이렇게 식으로 안 주어지고, 식으로 주어지면은 그냥 이거 OH 두 개라서 이가염기구나 하면 되는데 얘는 한글로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외워야 돼요. 어쨌든 이런 수소이온을 내놓는 건 산이고 수산화이온 내놓는 건 염기다, 이런 정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뭐냐면은 수용액 상태에서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기체 상태이거나 다른 상태일 때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수소이온을 내놓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하이드로늄 이온이라는 것을 내놓는 것이었다. 그리고 H 플러스 수소이온이나 수산화 이온을 직접 내놓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NH3는 이제 물에 들어가면은 수산화 이온을 내놓거든요. 물이랑 만났을 때만.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수산화 이온이 안 보이잖아요. 직접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외들이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등장한 게 브랜스테드 로리의 정의입니다. 산은 H 플러스 수소이온을 주는 거고 염기는 수소이온을 받는 것이라는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화학식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얘가 염산이 그 물한테 H 플러스를 하나 줘가지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얘는 H 플러스를 주는 거니까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라는 소리예요. 됐죠? 또 다른 식을 하나 보자면은 지금 얘를 봤을 때 얘한테서 수소이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소이온을 받았으니까 수소이온 받게, 얘는 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물이 여기서 산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근데 여기 봤을 때 물은 여기서는 염기인데 여기서는 산이잖아요. 이러한 물질을 양쪽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반응에 따라서 산 또는 염기로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예로는 이제 물,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짝산 짝염기라는 개념도 알면 되는데,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일 때 산이면 역반응일 때 염기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응일 때 만약 염기면은 역반응일 때는 산으로 작용을 하겠죠. 식을 보면은 지금 얘를 봤을 때 얘가 얘한테서 그 수소이온을 하나 받아가지고 얘가 된 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 받았으니까 얘가 염기, 얘가 산이에요. 근데 이건 정반응의 경우고, 역반응의 경우를 보면은 지금 얘를 봤을 때 얘가 얘한테 줘가지고 수소이온을 줘서 이렇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예요. 따라서 H2O의 짝염기는 얘입니다. OH-고 반대로 OH-의 짝산은 H2O가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NH3의 짝산은 NH4가 되는 거고,
짝산. NH4의 짝 염기는 NH3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플러스 빼먹었네요. 여기 4를 왜 여기다 썼지? 저 이렇게 쓰면 망합니다. 플러스. 다음으로 물의 자동 이온화와 이온화 상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의 자동 이온화는 순수한 물에서 매우 적은 양의 물 분자들이 H+를 서로 주고받아서 이런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되고요. 물의 이온화 상수는 물이 이 자동 이온화를 해서 동적 평형을 이루었을 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농도의 곱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의 이온화 상수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곱하기 수산화 이온의 농도라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항상 일정하다 이거예요. 25도씨에서 순수한 물은 이제 그 물의 자동 이온화를 거쳐가지고 평형 상태가 되면은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랑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같습니다. 순수한 물이니까 중성을 띠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고, 그러면은 얘도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얘도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두 개를 곱하면은 항상 이걸로 일정하게 된다 이거예요. 물의 이온화 상수가.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용액이 산성이다 그러면은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수산화 이온의 농도보다 높겠죠. 그리고 중성이다 그러면은 이것처럼 이제 같을 것이고 이 숫자는 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염기성이다 그러면은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이제 수산화 이온의 농도보다 작겠죠.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소 이온 농도 지수 pH는 뭐냐? 이 pH는 사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pH란 수용액 속에 수소 이온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그러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이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거는 그냥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런지 저도 모르겠는데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역수니까 마이너스 1승이 이렇게 됐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POOH라는 것도 있어요. POOH는 수용액 속에 수산화 이온이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고, 그렇다면은 이제 이거 계산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한번 해보면은 순수한 물에서의 pH와 pOH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pH는 마이너스 로그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라고 했잖아요. 그냥 25도씨라고 합시다. 25도씨면은 이거 대입해주면 됩니다. 이거 대입해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로그 이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1이니까 이제 10이 밑에 있죠? 7.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넘기면은 7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성인 용액이다 그러면은 pH가 7인 거는 다들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POH도 마찬가지로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 식에다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7승 1.0 그냥 생략할게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7이 여기 넘어가서 7. 그래서 순수한 물에서 pH랑 pOH 더하면은 14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산성인 용액의 pH를 궁금해해요.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해봅시다. 10의 마이너스 7승이 이게 중성이었을 때니까 산성이 되려면 얘가 더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pH를 계산을 해보면은 로그 1.0 곱하기 10 마이너스 3승, 그래서 3이 나오거든요. 계산을 하면은. 그래서 얘 농도는 높지만 pH는 오히려 숫자가 작아요. 그러니까 산성이면은 pH가 이제 7보다 작다. 그리고 pOH는 7보다 크다. 그리고 중성이면은 pH는 7, pOH는 7. 염기성이면은 pH가 7보다 크고 pOH는 7보다 작습니다. 크다 작다가 얘네랑 좀 달라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게 계산 문제다 보니까 문제 한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자동 이온화와 이온화 상수 관련된 문제인데요. 25도씨에서 수산화 나트륨 1g을 물에 녹여서 수용액 500ml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수용액의 pH와 pOH를 각각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이제 이거를 구하려면은 농도를 알아야겠죠.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몰 농도를 구해줄 겁니다. 지금 화학식량도 나와 있으니까 몰 농도를 구하면은,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죠. 부피가 지금 2분의 1 리터. 그리고 이제 몰수인데, 지금 화학식량이 40이니까 40g이 1몰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제 1g 녹여줬다고 했는데 1g은 40분의 1몰이겠죠. 40분의 1을 여기다가 적어줍니다. 이거 계산하면은 20분의 1 몰농도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수산화 나트륨을 녹인 거니까 OH-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얘네는 1과 염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pOH를 먼저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pOH는 이제 아까 배웠던 거 공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고, 얘는 지금 이거를 이용해서 몇인지 써야 되잖아요. 얘는 20분의 1은 2분의 1 곱하기 10분의 1이고, 얘는 2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도 쓸 수 있으니까 로그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앞으로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면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10이고, 그러면 결국 0.3 더하기 1이 되니까 pOH는 1.3이 됩니다. 그리고 pH는 지금 25도씨니까 얘네 pH 더하기 pOH가 14로 같단 말이에요. 일정해. 그렇기 때문에 14에서 이제 1.3을 빼준 12.7이 p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pH랑 pOH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12.7, pOH는 1.3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하자면은 이제 몰
농도 구해주고,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맞게 변환시켜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중화반응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중화반응이란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과 염을 생성하는 반응을 말합니다. 이때 염은 이제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식을 보면은 이런 식이 있습니다. 화학식이.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H 플러스에 두 개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Cl 마이너스도 두 개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거는 이제 NH 플러스 두 개 있고 OH 마이너스 두 개 있고, 근데 얘네가 이렇게 합쳐졌을 때 얘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은 만나서 물 분자가 된다는 거예요. H2. 그래서 만나서 물 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남아서 이렇게 염이다. 얘네 남아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화반응의 알자이온 반응식이고 쓸 줄도 알 만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알자이온 반응식이란 반응에 참여한 그 이온만으로 나타낸 식을 말합니다. 수소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이 만났더니 물이 됐다. 이거가 알자이온 반응식이고, 나머지 이온들은 반응에 참여를 하지 않았으니까 구경꾼 이온이라고 합니다. 이 반응에서는 이제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 구경꾼 이온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산의 이제 수소 이온과 염기의 OH 마이너스 이온은 항상 1대1로 반응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1대1로 반응을 해서 H2O 물을 생성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완전히 중화가 되려면은, 그러니까 수소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이 남아있지 않으려면은 이 수소 이온의 양과 OH 마이너스 양이 같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나온 식이 이겁니다.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식. 왜 그런가 이거 생각을 해봤는데, 몰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양이 같다는 거는. 그래서 몰수는 뭐예요? 몰수. 몰농도가 부피분의 몰수니까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겠죠. 그래서 이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스인데, 가스를 왜 곱하냐면은 이제 만약에 둘 다 이것처럼 1가산, 1가염기 이렇게 반응한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2가산이랑 반응한 경우에는 또 달라지겠죠. 왜냐면 2가산은 이제 두 개의 산을 내보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스도 곱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양이 같게 하는 식을 보는 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혼합 용액의 액성, 이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중화 반응 후 남아있는 그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양 가지고 액성을 판단하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 중화적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화적정이란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의 식을 이용하여 농도를 모르는 산이나 염기의 농도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먼저 알아야 될 용어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은 표준 용액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준 용액은 정확한 농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화반응 양적 관계 NMV는 NMV다. 이거를 얘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농도를 모르는 산이나 염기의 농도를 알아내는 방법을 취하는 거죠. 그게 있고,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 중화점을 알면 돼요. 중화점이란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의 양이 같아서 완전히 중화되는 지점.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는 산성도 아니고 염기수도 아닌 거죠. 그 지점이 언제인가를 알아서
이 식을 이용해서 농도를 모르는 산이나 염기의 농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학 색 변화도 알아야 되는데 중화점이 딱 되면은 용액 전체의 색이 변하게 돼요. 그거는 이제 이 실험 중화 적정 방법 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매우 잘 그린 이 삼각 플라스크에 염산을 넣어요. 그 피펫으로 이렇게, 피펫이 뭐냐면은 스포이드거든요. 그냥 좋은 스포이드. 그걸로 측정을 해가지고 염산을 어느 정도 넣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는 거를 여기다 또 한두 방울 정도 넣습니다. 이거는 뭔지 아실 거예요. 그 산성일 때는 무색, 중기성이래. 중성일 때도 무색, 그리고 염기성일 때만 빨간색을 띠는 거죠. 지금 얘는 염산이니까 산성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색을 띨 겁니다. 넣어도.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다가 이게 수산화 나트륨인데 이것을 뷰렛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두 방울씩 천천히 떨어뜨립니다. 천천히 떨어뜨립니다. 얘는 지금 염기성이죠. 그러면은 천천히 떨어뜨리면서 이제 이거를 좀 잡고 흔들어서 천천히 섞어주게 되면은 여기부터 이렇게 조금씩 빨간색이 되겠죠. 이렇게 빨간색이 쫙 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완전히 다 빨간색으로 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때 딱 이 뷰렛의 그 마개를 잠굽니다. 그러면은 이때 딱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니고 중성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지점이 중화점입니다. 중화점. 그러면은 지금 여기를 우리가 농도를 아는 그 표준 용액이라고 하고, 여기를 지금 이 우변 전체를 농도를 모르는 염산의 이제 수소 이온 양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얘는 다 알아요. 몇 가수도 알고 월농도도 알고 농도 안다고 했으니까 부피 얼마 넣었는지도 알아요. 지금 뷰렛을 잠궈서 이 줄어든 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얘는 기존에 가수는 알고 부피 여기서 피펫으로 뽑아서 했으니까 부피도 알고 얘만 모른단 말이에요. 얘만 농도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식을 얘네 이거 5개는 다 아니까 연립해서 풀어주면은 이제 얘의 농도가 나온다. 이게 중화 적정입니다. 그러면 중화 적정 모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산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은 지금 수산화 나트륨을 계속 떨어뜨려 주죠. 떨어뜨리면은 이거는 하나는 물이 되겠죠. 수산화 이온이랑 만나서 물 되고, 그만큼 또 부피는 이 전체 용액의 부피는 커지고, 그 다음에 얘네는 이 원래 3개는 이렇게 남아 있겠죠. 그리고 나트륨 하나 들어왔을 거고, 그리고 또 떨어뜨려 주면은, 이렇게 떨어뜨려 주면은 이번에는 물이 2개가 됐겠죠. 여기 수소 이온이 아직 있으니까 H2O 2개.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2개 있고, 나트륨도 이번엔 2개가 됐을 거예요. 그죠? 이때 지금 수소 이온 없어졌죠. 그렇다고 수산화 이온이 더 많은 것도 아니다. 이때가 중화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떨어뜨려 주면은 이제 여기서는 수소 이온이 더는 없으니까 물 분자는 더 생성되진 않을 거고, Cl- 계속 이대로 있고 얘 하나 더 추가되고, 그 다음에 OH-가 처음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왜냐면 이 앞에서는 수소이온 때문에 계속 물 분자로 됐다가 이렇게 하나가 생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염기성을 띠는 겁니다.
여기서 앞에서는 계속 산성이었다가. 그래서 이 비커 속 용액의 이온수 변화를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 X축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넣어줄수록 얘가 어떻게 되냐 이거거든요. 넣어줄수록. 그러면은 이제 수소이온부터 해보겠습니다. 수소이온은 처음에 이만큼 있었다고 합시다. 이만큼 있었어. 근데 계속 수산화나트륨을 넣어주니까 물이 되면서 이렇게 줄어들겠죠. 예쁜데? 줄어들겠죠. 이게 수소이온. 계속 그대로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염화이온은 지금 수소이온이 원래 이만큼 있었다고 했는데 원래 똑같이 있었죠.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쭉 유지가 될 겁니다. 왜냐면 얘는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추가도 안 하고 뭐 빼지도 않았으니까. 얘가 Cl-. 그리고 이제 나트륨 이온을 나타내 보면은 얘는 쭉 그냥 증가합니다. 계속 넣어주니까. 넣어주는데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쭉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은 처음에는 넣어줬어도 증가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아직 수소이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수소이온이 없어진 시점에서 쭉 증가를 하겠죠. 계속 넣어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깁니다. 이 지점이 중화점이라는 거였죠. 중화점. 그래서 얘네는 지금 그 가스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 만나는 이 지점도 이 중화점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그림이 이상해서 그렇지 똑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중화적정 문제 하나 풀고 마치겠습니다. 그림은 0.1 몰농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20ml에 염산을 10ml씩 차례대로 넣을 때 용액에 존재하는 입자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라고 했는데, 지금 기억을 보면은 pH는 나가 다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pH라는 거는 염기성일수록 크죠. 지금 보면은 얘는 OH밖에 없어요. 지금 가 상태에서는. 그래서 얘는 염기성이에요. 염기성. 근데 염산을 추가했고, 그치만 여기서도 OH가 남아있으니까 여기서도 염기성입니다. 근데 이 염산을 한 번 더 추가를 하니까 OH-가 없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중화점이라는 거겠죠? 중성이다. 따라서 나가 다보다 크다라는 설명은 맞습니다. 니은 HCl의 몰 농도는 0.1 몰 농도이다. 이게 지금 중화 반응 중화 적정 이용해서 양적 관계식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지금 수산나트륨 수용액을 20ml 넣었다고 했어요. 수산나트륨 수용액은 1가죠. 1가 곱하기 0.1 몰농도 곱하기 부피 20ml 한 개. 지금 여기에서 같아야 되는데 얘를 지금 10ml씩 차례대로 넣었대요. 그러면 총 여기에는 20ml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염산이. 그래서 염산도 1가. 근데 몰농도 몰라. 근데 20ml 곱해. 얘네 같으려면은 x가 0.1 몰농도여야겠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디귿 용액의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가장 적은 것은 다이다. 지금 보면은 이온수는
똑같거든요. 4개, 여기 4개고, 물 분자니까 여기 4개, 여기도 이온수 4개. 근데 단위 부피라고 했으니까 지금 얘는 부피가 계속 늘었죠. 다가 부피가 제일 크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부피로 쳤을 때는 이제 다에서 이온수가 가장 적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옳은 보기입니다. 이온수 변화는 없는데 부피가 제일 다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4-1단원을 끝냈습니다. 원래 산화한원 반응까지 하려 했는데 계속 눈이 감겨가지고 다음 영상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과목 망하면 안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